우정아, 이제 농식품 모태펀드가 뭔지를 알겠어. 그런데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거 어렵지 않을까? 아니야.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제부터 이 펀드님이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시켜 주실 거야. 정말? 당연하지. 지금부터 잘 들어봐. 안녕하세요. 1편에서는 농식품 모태펀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2편에서는 투자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농식품 투자 상담센터입니다. 투자를 받기 위해 궁금한 사항은 이곳 상담센터를 통해 언제든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대해 최 상담사님과 알아보겠습니다. 최 상담사님, 사업계획서는 어떤 목적과 용도로 작성하는 것인가요? 네.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먼저 사업계획서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사업 추진에 대한 구상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추진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사업의 타당성을 1차적으로 검증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내부 관리용과 외부 제출용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회사 내부적으로 사업성을 미리 따져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활용되기도 하고 지원 사업 신청, 자금 조달 등의 목적으로 외부 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로도 활용됩니다. 물론 투자를 받기 위해 투자 회사와 만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사업계획서는 특별히 형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계획서이니만큼 투자자의 입장에서 사업 내용과 사업성을 예측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내용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작성하지 않으면 투자자의 충분한 검토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별한 형식이 없다고 하지만 사업 계획서의 주요 목차를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서는 회사에 대한 소개, 비즈니스 모델이나 제품에 대한 설명, 사업 추진 전략, 그리고 재무계획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작성합니다. 각 주요 목차는 이 펀드님이 설명하겠습니다. 네, 주요 목차에는 1. 회사 소개에는 회사 일반 현황인 회사명, 대표자명, 설립연월일, 법인 전환연월일, 자본금, 주주 또는 출자자 현황, 종업원수, 주 사업 내용, 전년도 매출액, 주소와 연락처 등 기본적으로 포함됩니다. 필요한 경우 경영진 및 기술진에 대한 소개나 조직도 등을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특히 소규모 농식품 경영체의 경우 대표자의 경력이 중요한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명은 등록되어 있는 정확한 명칭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회사 연역은 사업 개시 이후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작성합니다. 2. 제품 및 비즈니스 모델 소개에서는 1. 사업 모델 설명, 2. 시장 분석, 3. 경쟁 분석 등이 포함됩니다. 1. 사업 모델 설명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서 제품 및 서비스의 개요와 특징, 단가,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관련 특허 등 기술 경쟁력 등을 상세히 기술하며 사진을 첨부하여 이해를 돕는 것도 좋습니다. 유통이나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 모델의 경우에는 구매, 판매, 대금 회수 등 사업의 구조와 유통 채널, 그리고 이러한 사업 구조에서 회사가 갖고 있는 노하우와 경쟁력 등을 알기 쉽게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는 관련 시장 현황과 성장성, 수익성 등 사업성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업 또는 품목과 관련된 국내외 생산량, 금액 등 시장 규모의 변화 추이, 시장의 특성, 수요 공급의 관계, 시장의 기회 및 위험 요소 등을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서 작성합니다. 시장 분석을 통해 산업의 변화를 예측하고 회사의 성장 가능성과 위험 요인들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정부 및 공공기관, 관련 협회, 단체 등을 통해 수집하여 알맞은 형태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인용한 자료의 출처와 연도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추정한 자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시장 점유율과 시장 성장률을 토대로 사업성을 분석하는 BCG 매트릭스 기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 분석에 이어 경쟁사 또는 경쟁 제품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자사의 위치와 경쟁력을 확인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서도 확실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존 시장 선점업체에 대한 충분한 파악과 함께 자사의 비교 우위 요소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사업 계획 수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와는 어떤 차별점이 있으며 이러한 차별성을 갖는 자사의 노하우와 경쟁력이 무엇인지 등을 작성합니다. 최 상담사님,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도 작성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제품의 내외적인 분석 작성이 끝나면 마케팅 및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해 작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업에서 어떤 고객에게 어떻게 팔 것인가 하는 마케팅 전략이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목표 고객을 선정하고 생산, 가격, 유통, 홍보 계획 등을 작성합니다. 막연하고 모호한 내용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며 목표 고객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포지셔닝 등 마케팅 STP 방법론 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월별 사업 추진 일정표를 작성합니다. 자금 조달 및 재무 계획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 펀드님이 설명하겠습니다. 네. 먼저 투자를 받고자 하는 금액과 용도를 작성합니다. 소요 자금은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각각 어떤 용도로 얼마의 자금이 소요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그리고 총 소요 자금 중 투자 유치 이외에 자체 자금, 타 금융기관 등을 통한 조달 등 재무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를 표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재무 추정은 향후 사업 진행에 따라 회사의 재무 상태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추정하는 것인데 보통 향후 3에서 5년간의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현금 흐름표 등 3가지 부분에서 추정 자료를 작성하게 됩니다. 특히 손익 계산서에서는 매출액과 원가, 판매 관리비, 영업이익 등의 추정치를 산출하게 되는데 이때 추정의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과거의 영업 실적을 바탕으로 시장 규모나 추이를 고려하여 일정 비율을 증감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과거의 영업 실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제품의 단가, 수량, 판매처 등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의 영업 활동, 투자 활동 및 재무 활동에 따른 현금의 실제 유입과 유출을 나타내는 것으로 회사가 미래에 얼마만큼의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와 현금 지급 능력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특히 프로젝트 투자 방식에 있어서는 투자금의 회수 계획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실제 현금 흐름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재무 추정은 관련 경험이 많지 않은 경영체가 직접 수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경험이 많은 회계사나 외부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업 계획서는 객관적 근거와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자 본인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사업성, 즉 성장 성과 수익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3편에서는 IR 자료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